안녕하세요, 도쿄 집시인입니다. 오늘은 일본 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초기 비용이 가장 싼 집을 3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자취방 초기 비용을 계산할 때 야증에 3개월, 6개월분까지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전 동영상 부동산 기초편을 봐주신 분들이면 대충 감이 오시겠죠? 입주하는 달에 월세, 그 다음 달에 월세, 중개수수료가 1개월분, 그리고 어느 집이든 발생하는 화재 보험 비용, 보증 회사 비용, 이것만 해도 3개월분은 나오겠죠? 거기에 시키킹이나 레이킹, 그리고 열쇠 교환 비용이나 별의별 옵션까지 붙으면 6개월까지도 거뜬히 갑니다. 월세 7만원 집이면 초기 비용이 보통 28만원에서 35, 40만원까지 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전부 초기 비용이 15만원 이하인 집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서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집입니다. 오쿠보역에서 단 2분 거리에 있는 집입니다. 색깔이 참 화려하죠? 도쿄에서 생활하신 분이시라면 역 근처에 이런 집을 많이 보셨을 텐데, 관리회사가 하우스포트라는 곳입니다. 이 관리회사의 가장 큰 특징, 000, 시키킹 0엔, 레이킹 0엔, 중개수수료 0엔, 초기 비용이 싼 이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시키킹, 레이킹 제로인 곳은 많지만 중개수수료까지 제로인 곳은 많지 않거든요. 초기 비용이 당연히 쌀 수밖에 없겠죠? 그럼 왜 이렇게 쌀까? 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집 내람하실 때 꿀팁! 여기에 테이프 붙여져 있으면 현재 집이 비어있다는 얘기이니 집 보실 때 참고하면 좋겠죠? 여기는 3방이 비어있네요. 들어가 보죠. 월세 62,000엔, 관리비 3,000엔, 월 65,000엔인 원룸 집입니다. 네, 현관에 이게 있으면 청소가 끝난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엔 세탁기 놓는 곳이랑 그 위쪽엔 신발장, 왼쪽에는 화장실이 있네요. 아쉽지만 비데는 없군요. 인터폰하고 맞은편에는 키친이 있네요. 위랑 아래에 수납장이 있고요. 자, 이제 방을 볼까요? 방 벽 쪽에 옷걸이 걸 수 있는 봉이 걸려 있습니다. 세면대가 방에 나와 있고, 이쪽은 샤워 부스입니다. 에어컨도 달려있네요. 여기가 9.69 평방미터, 약 2.9평 정도 됩니다. 3평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제가 줄자를 가져왔습니다. 가로 198, 세로 236 정도 되네요. 어떠세요? 많이 좁죠? 초기 비용이 싸서 좋아했는데 방이 이렇게 좁다니. 아니, 이런 집이 한 달에 65만원이나 한다고? 네, 여기가 시노쿠보랑 오쿠보 사이에 위치한 곳이라 교통도 좋고 어학교도 많이 위치해 있어서 수요가 많으므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초기 비용이 엄청 싸다고 말씀드렸죠? 15만원 이하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시키킹, 레이킹, 중개수수료 000. 두 번째 이유는 기타 옵션 비용이 엄청 저렴합니다. 일단 화재 보험 비용 17,000엔, 적정가라고 할 수 있죠. 이것보다 더 비싼 곳들도 많지만 싼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회사 비용 무조건 50%입니다. 외국인이고 유학생이면 100%인 곳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닝비 22,000엔. 옵션이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망할 열쇠 교환 비용, 암심 서포트 비용도 없으니 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클리닝비를 퇴실할 때 내는 게 아니고 입주할 때 내는 특징이 있는데, 다른 집은 보통 퇴실할 때 어차피 내니까 종합적으로는 훨씬 싼 거죠. 자, 그럼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집들은 어떨까요? 정말 이 크기가 최선일까요? 이 도면을 한번 보시죠. 시노쿠보역에서 10분, 1K인 집입니다. 야칭이 68,000엔, 관리비는 없네요. 도면만 봐도 여기가 훨씬 넓죠? 22평방미터, 6.8평 정도 되는데 하우스포트 집의 2배가 넘네요. 비교했을 때 장점은 집 넓이겠죠? 단점은 집이 오래되었다는 것.昭和 44년이면 1969년인 집입니다. 반면에 하우스포트는 2009년 집이죠. 4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초기 비용, 여기는 시키킹, 레이킹, 중개수수료까지 1개월 분씩 다 있습니다. 거기다 안심 서포트 비용까지 있네요. 자, 계산을 해보면 34만 4,300엔과 13만 6,500엔, 초기 비용에서 약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다른 집도 한번 보시죠. 1957년에 지어진 집인데 깔끔해 보이죠? 2004년에 내부랑 외부 전부 싹 다 리폼을 했네요. 크기는 약 4.8평이고 여기도 시키킹, 레이킹, 중개수수료 1개월씩 있습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화재 보험 비용 14,000엔, 열쇠 교환 비용 가격이 안 적혀 있네요. 15,000엔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 서포트도 있군요. 계산하면 344,500엔. 방금 집이랑 비슷하네요. 이처럼 비슷한 월세의 다른 집들 대부분이 확실히 더 넓다는 장점은 있지만 집이 오래되었고 초기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죠? 자, 그러면 다음 집을 가보겠습니다. 다음 집은 바로 옆집입니다. 첫 번째 건물이랑 컨트롤 C, 컨트롤 V한 집인데 이번에는 2층을 볼 겁니다. 2층은 야증 71,000엔, 관리비 3,000엔인 집입니다. 1층보다 9,000엔이나 비싸죠? 그럼 뭐가 다른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청소가 끝난 상태이네요. 오른쪽엔 세탁기, 신발 수납장, 그리고 키친, 왼쪽에는 화장실. 안쪽 방도 아까 본 방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단 여긴 로프트가 있습니다. 도면에 방 크기는 비슷하게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 로프트를 포함하면 여기가 훨씬 더 넓죠.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를 걸치면 로프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 막상 올라오면 생각보다 높아서 꽤 무섭습니다. 로프트에도 콘센트가 있고 전등 스위치가 있는데 하나는 로프트 전등, 하나는 밑에 방 전등입니다. 밑에 불 끄는 거 깜빡했을 때 안 내려가고 끌 수 있으니 참 좋네요. 로프트 크기는 뭐 엄청나진 않습니다. 키 크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불편함을 느끼실 거고요. 높은 쪽이 대략 120 정도 되고 안쪽이 30cm 정도 되더라고요. 내려갑시다. 어우 무서워. 로프트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일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이 보입니다. 여기도 같은 관리회사라서 기타 옵션 비용은 전부 같습니다. 보증회사 50%, 화재보험 17,000엔, 청소비용 22,000엔, 다 합쳐서 145,500엔. 만약 11월 중순에 입주한다면 다음 달 야증까지 포함되니 15만엔은 넘겠네요.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훨씬 싸죠? 자, 그럼 마지막 집으로 가겠습니다. 세이브 신주쿠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하우스포트가 좋은 게 심사 통과되는 게 참 쉽습니다. 일본인들도 많이 거주하지만 그만큼 외국인들도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진짜 웬만하면 보증심사 다 통과됩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도 입주 가능하고요. 워킹홀리데이로 집 구할 수 있는 곳 거의 없는데 네, 하우스포트는 됩니다. 여기도 하우스포트 집이네요. 3층짜리 가전 가구도 포함된 집인 것 같습니다. 하우스포트 집들 중에는 가전 가구 포함인 곳도 많습니다. 가전 가구는 딱 정해져 있는데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탁자, 전기포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꿀팁! 여기서 1분, 3분 이런 집들이 있죠. 가깝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도 소음이 장난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침 전철이 지나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철도 바로 옆집을 고르시면 이 소음이 밤 늦게까지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계속 들린다는 거겠죠? 집 구하실 때 참고하세요. 그럼 철근 콘크리트면 괜찮나요? 아니요. 목조나 철근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베란다 창문의 위치입니다. 소리가 다 거기로 들어오거든요. 특히 철도도 중요하지만 고속도로 앞에 있는 건물의 경우에도 잘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속도로는 24시간 차가 다니기 때문에 새벽에 화물 트럭 같은 것들이 소리가 은근히 큽니다. 이 하우스포트는 도쿄 신주쿠 중심으로 왼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쪽이 도심에서 머니까 땅값이 싸거든요. 특히 세이브 신주쿠 라인, 이 라인이 하우스포트를 포함해서 야증이 저렴한 집들이 많은 라인입니다. 유학생들도 많이 살죠. 네, 여기 사기노미야역 근처인데 하우스포트 홍보 간판이 많이 보이네요. 아, 그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집 저는 중개 수수료 내고 들어왔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물론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중개부동산 입장에서는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무조건 1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하우스포트 중개 수수료 영연인 거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홍보를 할 뿐입니다. 중개 부동산은 받아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대놓고 영연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영엔이라는데요? 저는 왜 중개 수수료 냈죠? 아, 그거는 하우스포트에서 계약했을 경우이고 저희는 1개월분을 받습니다. 라고 하루하고 장사 접을 거 아닌 이상은 저희도 안 받는 게 맞겠죠? 자, 마지막 집 도착입니다. 하우스포트 건물 특징이 이겁니다. 누가 봐도 나 하우스포트임. 멀리서 봐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친구들 집에 초대할 때 좋겠죠? 세이브 신주쿠선 토리츠카세이역에서 5분 2.8평 원룸, 월세 49,000엔, 관리비 3,000엔인 집입니다. 키친, 수납장, 세탁기 놓는 곳,
샤워부스. 오, 그리고 여긴 비데가 있네요. 이 휴지는 뭐지? 분명 청소 끝난 집인데. 로프트도 거의 동일합니다. 창문 열면 이런 느낌이고요. 네, 두 번째로 본 집하고 큰 차이가 없죠? 줄자로 한번 재볼까요? 200 정도? 205. 네, 오늘 세 군데 집 보여드렸는데 하우스포트의 특징 이제 아시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장점, 초기 비용이 엄청 싸다. 시키킹 레이킹 중개 수수료 000, 그리고 잡옵션 없음. 프리렌트 이벤트, 즉 월세 1개월 무료 이벤트를 많이 한다. 그럼 초기 비용이 더 싸지겠죠? 역에서 가깝다, 심사가 쉽다, 워킹홀리데이도 가능, 그리고 피아 식별 가능. 자, 단점, 초기 비용이 싼 거지 야증 자체가 엄청 싼 건 아니다. 간판이 좀 그렇다. 내가 살 집에 이 집 엄청 쌉니다, 중개 수수료도 없어요 라고 붙여져 있으면 홍보용으로는 좋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싫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좁다, 제일 큰 단점이죠. 그리고 역 앞인 곳이 많다, 즉 철도 소음이 심하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유학생들이 많이들 입주하시는 하우스포트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코멘트 혹은 카카오 상담도 대환영입니다. 네, 다음번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